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네, 마린보입니다. 예, 전번 시간에는 일본 부동산 시장 붕괴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클릭해 주시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일본 부동산 시장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붕괴될 수 있다 없다를 많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붕괴될 수 있다는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보고요. 예. 붕괴될 수 없다. 견고하다.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견고하다는 선생님이. 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처럼 붕괴될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유가 이일본은 한국보다 급격하게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금액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맞죠? 저번 시간에 4년 동안 약 3배 정도 올랐다고 토지 가격이 기억을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짧은 시간, 단기간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또 증명해 주는 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 제도가 또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네. 전세금이 보통 집의 몇 프로예요? 70% 정도?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은 한 65에서 75% 정도 되죠. 그 정도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거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세월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두 번째는 주택 공급량이 일본보다 적다는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붕괴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고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이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폭락론자로 바뀌겠습니다. 폭락론자. 주택 가격 당연히 붕괴하죠. 네. 왜 붕괴하느냐? 일단 일본 부동산 급등과 우리 지금 급등의 시장이 좀 비슷하고요. 단기 서울도 약 2배 올랐어요. 한 2, 3년 만에. 일본보다는 물론 폭은 작지만 그 수도권 얘기잖아요. 그래도 많이 올랐다 서울.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니까.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많이 올랐다. 흐름은 어느 정도 올랐다. 일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놀랄 정도죠. 네, 저는 폭락론자입니다. 네. 그리고 왠지 이거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네네, 참으십시오. 네. 한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보다 슬럼화 될 속도가 더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빨라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2024년인가? 기억이 진짜 좀 가물가물. 어제 봤는데 가물가물한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을 추월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요. 우리나라가 1위, 지금 빠르다고 2위, 얘기합니다. 3위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2위와 1위 우리나라 격차도 고령화 속도의 격차가 많이 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요. 끄덕이시는 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고령화를 네.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령화가 되면 집을 이제 매도하게 되잖아요. 생활비가 좀 필요하게 되니까. 근데 나는 80까지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90이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나 여기 자꾸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폭락론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사실 일본보다 높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은 맞아요. 심각한 수준이라기보다는 건전성은 있는데 높은 수준은 맞거든요. 가계부채가. 가계부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팍 올라간다든지 어떤 IMF가 합쳐가지고 10% 이상의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면 파산이 일어나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기 좀 어렵지만 이러면 안 돼. 저는 폭락론자. 또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 보급률이 어쨌거나 100% 넘어섰어요. 우리가 인기 있는 신축이 또 각광을 받을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노후화되는 주택들은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잖아요. 양극화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내 주택 가격이 노화된 주택에 살아서 하락한 사람들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디든 다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이죠. 거기다가 폭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락이니까. 아니지. 기간이 있어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폭락.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락? 억지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나라는 폭락론자가 엄청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어디에 보면 많냐? 네이버에 댓글 보면요. 비관론자
거주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집을 한 채 살려면 매덕이 3억, 4억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해가지고 그 돈 평생 못 모읍니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재테크 해가지고 돈 벌려고 막 난리 구슬 치는 네. 거고 자기 연봉 높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뭐 특별한 거를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자꾸 올라갈 때는 뭔가 자꾸 해지는데 너무 높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한 간에 그 폭락론자들은 여론을 선동할 것이고 그 네. 여론은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을 대폭락시킬 야, 겁니다. 폭락론자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 오늘 일회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폭락론자니까. 그래서 폭락할 거다. 나는 말씀드립니다. 폭등하지 않는다. 네. 어느 정도는 선을 유지하고 간다는 하겠습니다. 폭등론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제 주장대로 제 오랫동안 부동산에 오면서 느낀 바를 얘기합니다. 폭락된 적이 없거든요. 일단 뭐 저는 어쨌거나 폭락론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선대인님한테 가서 저 쇠주 한잔 하겠습니다. 세수는 할 줄 압니까? 술 안 그럼요. 드시잖아요. 아, 술 제가 얼굴 지저분하잖아요. 술도 지저분하게 잘 먹습니다. 얼굴 안 지저분합니다. 되게 이쁘잖아요. 잘생긴 건 아니지만 이쁘게 생겼어요. 잠깐만. 아, 네, 감사합니다. 잘생긴 게 아니지만 이쁘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약간 또 좀 일단 생각하게 되네요.